자, 137조. 우리 건축법이죠? 건축법. 거기에 적용 대상물 거기에 보니까 기억번 나오죠? 기억번 별표 쳐야 돼요. 건축물인데도 건축법 적용을 하지 않겠다. 이 내용 나오죠? 자, 인철인내 창고문에 숨었답니다. 인에 동그라미 치고. 자, 니은번 봐요. 건축물이 아닌데도 건축법 적용하자. 이 말 나오죠? 예, 밑줄 그어놓고 아예 동그라미 칩니다. 자, 아예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서 138쪽에 제일 밑에 3번 지역이란 표현 나와요. 138쪽 제일 밑에 지역 나오죠? 지역에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요. 거기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대상 지역 이렇게 나와요. 밑줄 그어놓고 전에 동그라미 칩니다. 전에 동그라미 치고 해놨어요.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이거 어떻게 잡아가느냐면 제가 이렇게 잡아갑니다. 인철인내 창고문에 숨었다 이렇게 들어가죠. 창고문에 숨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아옹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아옹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 지독하게 도움을 줄 겁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도움을 줄 겁니다. 섬 같은 경우에는 500명 이상이거든요. 500명 이상.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따르세요. 인철인내 창고문에 숨었다. 인철인내 창고문에 숨었다. 인이 무슨 뜻이냐면, 건축물인데도 이 건축법 적용하지 않겠다. 이 내용이에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건축물이면 건축법 적용해야죠. 그런데 건축물인데도 건축법 적용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게 바로 이제 철도 관련 시설, 플랫폼 등의 컨테이너 창고, 공장 용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문화재,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수문조작실이죠. 요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따라서요. 아옹. 이 아옹이 무슨 말이냐면, 아가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이 아닌데도 이 건축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건축법을 적용하겠다. 이게 분리축조될 때 그렇습니다. 이 분리축조 되어지면은 이게 건축물이 아니니까 건축법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건축물이 아닌데도 건축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어져. 건축물이 아닌데도 건축법을 적용한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안전문제 때문에 일정 규모를 넘어지는 것들은 이 건축법에서 적용을 해요.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137조 한번 봐요. 제일 밑에 니은번을 보면 건축물이 아닌데도 건축법 적용하겠다 이 말 나오죠? 예, 거기에서 아자입니다. 거기에 옹벽 탐장 이렇게 나와요. 예, 밑줄 그어놓고 옹에 동그라미 칩니다. 아옹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아옹. 예. 자, 그 다음에 옹벽 탐장은 2m 넘는 것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2m 짝수로 2m, 4m, 6m, 8m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걸 넘어지는 것들은 안전문제 때문에 건축법에서 기율을 합니다. 건축법 적용을 받아야 신고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옹벽 탐장은 몇 m예요? 2m 넘는 거고. 그러면 2m까지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광고탑, 광고판 나오죠. 자, 광고탑, 광고판은 뭘 사라 그러니까 몇 메타? 4m다. 뭘 광고는 뭘 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m 넘는 거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 연습장, 통신용 철탑. 주로 끝이 뾰족한 탑 종류예요. 요건 6m입니다. 6m에 동그라미 치고. 자, 요거예요. 탑 종류니까 끝이 뾰족한 요런 것들이죠. 요런 것들입니다. 요런 것들이 이렇게 돼서 요게 가부경장을 겹치면서 이렇게 6으로 변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끝이 뾰족한 것들. 탑 종류는 6m다. 이렇게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고가수조죠. 고가수조는 8m 넘는 겁니다. 8m를 넘어서야 돼요. 고가수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물이 찰랑찰랑해서 이렇게 차 있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8. 여기서 웃어줄 걸로 기대했는데 별로 이제. 자, 8m. 기분 풀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목 봐요. 기계식 주차장, 철골 주차장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건 몇 메타 이하예요? 8m 이하죠. 8m 이하의 동그라미 치고 8m를 넘는 곳은 8m 초과하는 거 있죠? 이건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아요. 주차장법 적용받습니다. 8m 이하예요. 자, 우리 주차장에 이런 거 철골 조립 주차장 같은 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차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차 있고 이런 거 있어요? 예. 자, 요게 이제 8m 이하까지만 이게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8m를 넘어지면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8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8? 이게 8m 아니야? 8m다. 역시 안 웃는군요. 자, 이제 넘어가요. 자, 거기에 보면은 바목에 지하대표 이렇게 나와요.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밑줄 그어놓고 넘는 겁니다. 자, 사목에 보니까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의시설 밑줄 그어요. 자, 아목에 보니까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자목이 이게 생겨났어요. 자목이 생겨났습니다. 요즘에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들 막 논밭에 설치하고 하죠. 자, 높이 5m를 넘는 밑줄 그어요. 5m 넘는. 바로 밑에 줄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이런 것도 건축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안전문제 때문에 규모가 크다 하는 것들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잡고, 자, 138쪽 제일 밑에 갑니다. 우선 제일 밑에 보면 지역이란 표현 나오죠? 지역이란 표현 나와요? 요게 이제 또 중요합니다. 시험문제 출제 영역인데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 먼저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책을 한번 체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지독하게 이렇게 갈 겁니다. 지독하게 도움을 줄 거예요. 올해 자격증 따가지고 내년부터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부자 되세요. 그래가지고 얼마 정도 도와줘야 되냐면 주변 분들한테 500명 이상은 500명 이상의 선은 500명 선 이상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500명 이상은 도움을 줘야 돼요.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전 지독하게 도움을 줄 겁니다. 500명 선 이상. 전 지독하게 도움을 줄 겁니다. 500명 선 이상. 이렇게 돼요. 이 전이 뭐냐면 건축법을 예의 규정 없어요. 건축법을 전부 적용받는 지역입니다. 적용받는 지역이에요. 적용받는 지역이다. 건축법을 전부 적용받는 지역 이렇게 되어져요. 건축법을 전부 적용받는 지역이다 하면 어디에서 전부 적용받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시골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이건 도시지역에 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 예의 규정이 없어요. 다 적용받는 거야. 설명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서는 무조건 건축법을 전부 적용받아요. 전부 적용받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아닙니다만 행정구역상 동읍지역이 있죠. 동읍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이건 전부 적용을 받아요. 그 다음에 동읍으로서 섬 같은 경우에는 500명 이상이 되어진다면 이 경우는 전부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500명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동읍에 해당이 안 된다 하면 이건 건축법의 일부가 적용을 갖다가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있어서 외의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지역의 외의 지역이죠. 외의 지역이면 면과 리단위를 생각하면 됩니다. 면과 리단위에서는 건축법을 6가지만 적용을 안 받습니다. 6가지만 적용을 안 받아요. 6가지만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는 전부 다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바로 대도 건빵입니다. 대도는 건빵을 먹고서 시간이 없으니까 대도는 건빵을 먹고서 이렇게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대도 건빵 이렇게. 이 대지와 도로입니다. 대지와 도로, 대지와 도로, 대지 분할 제한이에요. 대지 분할 제한 책을 체킹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방화지구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여기 봐요. 책에 다 나오니까 제 설명을 잘 듣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니고 동읍지역이 아니고 섬이 뭐 이게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면 뒷단위 완전 시골을 얘기합니다. 이 시골에서는 건축법의 이 6가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가지만 적용을 안 받아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지와 도로에서 대지는 반드시 몇 메타 이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죠? 2m죠? 2m. 자, 2m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몇 메타 이상은 접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2m 이상은 접해야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건축행위를 할 수 있어요. 내용 이해 가요? 이걸 접도의무라 그럽니다. 대지는 반드시 몇 메타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2m 이상 접해야 된다. 우리 4m라고 알고 계시는 분 있는데 4m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건축법상 도로 폭입니다. 건축법상 도로 폭이 너비가 4m 이상이 돼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2m 이상 접해야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대지와 도로에서 접동의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지게지고 들어갈 오솔길만 있어도 여기에 농가주택이 들어와요. 자, 이게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이 논두렁으로 해서 이렇게 밭길로 해서 오솔길로 해서 들어가는 길만 있어도 이렇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요? 다시 시골에 가면 명과 뒷단위에 가면 마을이 있어요. 20여 가구의 마을이 있는데 농가주택이 있는 마을이 있어요. 이렇게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는데 자, 마을이 있는데 건축법에서 내가 오늘 건축설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마을에 가가지고 여기를 깎아내야 돼요. 깎아내야 됩니다. 휘전 반경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휘전 반경을 갖다가 이렇게 크게 좀 두기 위해서 이 모퉁이 건축설이라고 있는데 이걸 깎아내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골에서는 이런 걸 적용을 안 받아요. 여기 가가지고 4m가 아니니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해서 2m씩 후퇴합시다. 담벼락을 다시 치세요.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골에서는 완전 시골에서는 뭐만 적용을 안 받는다? 대도 건빵만 적용을 안 받는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죠. 동읍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이렇게 딱 떠요. 그러면 순수한 시골인 면과 뒷단위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지문이 뜬 거예요. OX. X. 그건 틀렸지. 그건 적용받는 거야. 이것만 적용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시험 문제 기출 문제 그렇게 뜬 거야. 다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도시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니까 동읍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떴어요. 그 지역에서는 대지와 도로, 대지의 분할 제한 이 건축법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OX. 오, 맞다. 그건 맞죠? 이것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거 외에는 다 적용받는다는 거야. 내용 됐나요? 아주 중요하다. 이 내용을 지금부터 확인 한번 해보게요. 자, 138쪽입니다. 기억번.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대상 지역 나오죠? 자, 도시지역. 도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자입니다. 지독하게 도움을 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죠. 자, 오른쪽에 다목의 동 또는 읍지역입니다. 지독하게 도움을 줄 겁니다. 동읍지역입니다. 가로 열고 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500명이죠. 500명 선 이상 이렇게 잡아가겠습니다. 500명 동그라미 치고 자, 니은번 봐요.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외의 지역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이게 전부 적용받는 지역 외의 지역입니다. 이게 바로 어디냐? 면과 뒷단위의 시골이에요. 시골. 면과 뒷단위. 면, 리 써놓고 시골 이렇게 써놓습니다. 면, 리. 시골에서 다음의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가나다라 딱 묶어놓고 대도 건빵 잡아야 됩니다. 대도 건빵. 자, 동그라미 쳐요. 대도 건빵 이렇게 잡아갑니다. 자, 대지와 도로 한개 밑줄, 대지 분할 제한 밑줄, 도로 지정 폐지 변경 밑줄, 건축선 지정 밑줄,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밑줄 그어요. 자, 방아지구 밑줄 그었습니다. 대도 건빵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나 건폐율 용적률은 여기에 없죠? 건폐율 용적률은 시골이다 하면 적용받는다. 만약에 적용받지 않는다면 시골에 면과 뒷단위에 100층 건물 지으면 어떡하라 그래? 그죠? 네.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138쪽에 대지 보겠습니다. 대지. 대지 조금 하다가 말았죠. 그죠? 대지. 대지는 뭘 대지라 그랬어요? 대지가 뭘 대지라 그랬어요? 건물 짓는 땅을 대지라 한다니까. 그러면 대지란 하면 건물 짓는 땅이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건물 지을 수 없는 땅을 뭐라 그러고? 맹지라고 하고. 자, 그러면 대지란 건물 짓는 땅이란 공간정보법률에 의해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입니다. 각 필지로 나눈 토지 미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각 필지별로 건축 행위를 해라 이 뜻이야. 대지가 건물 짓는 땅이니까 필지별로 건축 행위를 해라 이 뜻이야. 내용 이해 가요? 필지별로 건축 행위를 해라 이 뜻이야. 이걸 갖다가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기울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1필지 1대지 원칙이라고 그래요. 1필지 1대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요. 1필지 1대지 원칙. 1필지 1대지 원칙. 요건 필지별로 이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걸로 해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61집원, 이게 62집원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63집원, 64집원 이렇게 되어지면 자, 이건 갑이 가지고 있고 을이 가지고 있고 병이 가지고 있고 정이 가지고 있으면 갑은 여기에서 해라 이 뜻이야. 을은 여기에서 해라 이 뜻이고 병은 여기에서 해라 이 뜻이야.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런데 원칙은 그렇게 되는데 이 갑이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규모 있는 큰 건축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잖아요. 이 말은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둘 이상의 두 필지 이상을 건물 지을 수 있다 이 뜻이야. 내용 이해 가요? 이건 이제 예외에 해당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기억번에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 밑줄 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니은번은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 이렇게 되죠. 밑줄 한번 그어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 한 필지가 몇천 평의 한 필지가 될 수도 있죠. 여기 농어가주택 짓는데 이걸 전체 대지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일부만 대지로 할 수 있죠. 건물 짓는 땅으로. 내용 이해 가요? 이런 예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갑니다.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는 과목 하나의 건축물을 둘 이상의 필지에 건축하는 경우입니다. 건축하는 경우죠. 예. 그러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봐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 자, 나목 봐요.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되죠.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밑줄 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합병은 불가능하지만 건축 행위는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합병은 불가능하지만 건축 행위는 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내용 이해 가요? 예.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자, 우리 공시법에서 나오는 지적법상 우리 공간정보법상 하필이 불가능한 경우가 6가지가 있죠. 하필 불가능한 경우 어느 때 하필이 안 돼요? 집안 연속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르다. 지목 용도가 다르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관계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축척이 다르죠. 그 다음에 등기 여부가 다릅니다. 등기된 건 등기된 것끼리, 안 된 거는 안 된 것끼리. 자, 등기된 거하고 안 된 거가 하필이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서 한번 봐요. 가로 열고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르다 이렇게 나오죠.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뭐는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건축 행위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축척이 다르다. 축척이 다르면 하필 안 되죠. 축척이 다르면 하필은 안 된다 하더라도 건물 짓는 건 도면상 짓는 게 아니고 현장에다 짓잖아요. 가서 현장에다 지으니까 요건 괜찮다,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집안이 연속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하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건물은 필로티 구조로 해서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죠. 그래요? 이거 했죠? 그림 그려서. 그죠? 자, 다만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밑줄 그어요. 소유권 외에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 요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다목에 보니까 도시훈계시설이에요. 밑줄 걸었습니다. 학교, 청사 등이라고 써놓습니다. 학교, 청사 등이 들어올 때 뭐 이런 것들은 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해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목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 복리시설입니다. 밑줄 그어요. 자,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밑줄 그어놓고 주택단지라고 써놓습니다. 주택단지. 자, 주택단지. 주택단지라는 건 주보복을 얘기하죠. 만약에 1필지 1대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기에도 주보복, 여기에도 주보복, 여기에도 주보복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도 주보복. 그러나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둘 이상의 필지를 갖다가 하나의 대지로 봐서 주보복이 여기에 걸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마무개 도로의 지표 아래 건축하는 건축물이죠. 도로의 지표 아래 건축하는 건축물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도로의 지표 아래 건축하는 건축물 밑줄 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필지 1대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말이죠. 예, 만약에 1필지 1대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기에서 들어가고 여기에서 나오고 여기에서 들어가고 여기에서 나오고 여기에서 들어가고 여기에서 나오고 이래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쭉 마통해져 있죠. 이런 것들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기 때문이다. 자, 파목 별표 쳐야 돼요. 자, 파목 별표. 사용 승인 신청할 때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걸 뭘로 바꾸느냐면 건축 허가 신청할 때 이렇게 바꿔요. 건축 허가 신청할 때 이렇게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자, 합칠 것을 조건으로 밑줄 그어요. 합칠 것을 조건으로 밑줄 두 줄. 합칠 것을 조건으로야 나눌 것을 조건으로야. 합칠 것을 조건으로입니다. 다시 한번 합칠 것을 조건으로야 나눌 것을 조건으로야. 합칠 것을 조건으로입니다.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이걸 꼭 나눌 것을 또는 사용승인 신청할 때 이 말을 건축허가 신청할 때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꾸면 틀려요. 자, 사용승인 신청한다 이 말은 준공검사 신청할 때 이런 뜻입니다. 지금 공사가 다 준공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봐요. 하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해서 이런 부분 여러 필지가 이렇게 일부에 걸쳐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 계획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거 다 하는 거 아니고. 자, 과목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해서 도시공개시설 밑줄 그었습니다. 학교 청사 등이라고 써요. 학교나 청사 등이 들어온다 하면은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해서도 저렇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자, 나목을 보면은 농지전용 허가 밑줄, 다목의 산지전용 허가 밑줄, 라목의 개발형 허가 밑줄 그었습니다. 자, 각종 이제 농가주택을 짓는다는 거나 또는 펜션을 짓는다는 거나 할 때는 이렇게 일부에만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마목을 보겠습니다. 마목 별표 쳐요. 자, 마목 별표 치고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자, 나눌 것을 조건으로 밑줄 두 줄 그어요. 나눌 것을 조건으로 밑줄 두 줄 그었습니다. 합칠 것을 조건으로야 나눌 것을 조건으로야. 나눌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것도 사용승인 신청할 때 밑줄 그어요. 이걸 건축 허가 신청할 때 이렇게 바꿉니다. 이거 조심하고. 자, 잠깐만요. 다시 한번 나눌 것을 조건으로 하면 하나 이상 이렇게 떠야 돼요. 지문이. 그러나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면 둘 이상 이렇게 떠야 됩니다. 차이점 알겠어요? 그거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부에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어디에서 들어가냐면 문제풀이 코스에서 들어갈 거예요. 자, 139쪽에 기타 용어정이 나오죠. 5번 기타 용어정이 나와요. 자, 기억번에 건축이란 동그라미 딱 치고 건축이란 동그라미 쳐요. 자,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입니다. 자, 건축물을 이전하는 걸 말하죠. 이전 밑줄 그어요. 자, 건축이 뭐예요? 시작.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건축이 뭐예요? 시작.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떴어요. OX 해봐요. 건축법령상 건축이라 하면 용도 변경이나 대수선을 포함한다 이렇게 떴습니다. OX. X. 용도 변경, 대수선은 건축 행위가 아니야. 그럼 용도 변경이지. 뭐 그게 건축이야?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고요. 내용 이해 가요? 대수선도 건축행위도 하면 틀려요. 대수선은 크게 수선하는 거야. 건축이 아니라고. 건축법상 이 건축이 뭐예요? 시작.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거야. 이거 할 때 이제 허가 받자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니은번에 리모델링 네모였고 별표 칩니다. 니은번에 리모델링 네모였고 별표 쳐요. 자, 이거 개정된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대수선 밑줄 그어요. 자,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 밑줄 그어놓고 증축 동그라미 개축 동그라미 쳐요. 자, 이 개축이라는 말이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개축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뜹니다. 자, OX 해봐요. 건축법령상 리모델링이라 하면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손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렇게 떴어요. OX. X죠. 대손하는 행위도 리모델링에 해당이 됩니다. 포함시켜요.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의 개념은 대손과 일부 증축, 개축까지 포함하니까 좀 영역이 넓은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고. 자, 디귿번에 주요구조부 네모였고 별표칩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주요구조부. 자, 첫 글자 따가지고 주내기 하는 것은 바보지 주 잡아야 됩니다. 주계단까지 외우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무너졌을 때 무조건 압사시킬 수 있는 이 주요구조부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이것까지 잡아야 돼요. 사이기둥 밑줄, 취하층 바닥 밑줄, 작은보 차양 오기계단 밑줄 긋습니다. 오기계단은 이게 중량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내부에서 기준을 갖다가 따지기 때문에 이 오기계단은 주구조부에 포함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외워주셔야 돼. 이건 시험 문제 단독 문제로 나와요. 이거 잡아주시고. 자, 리얼번의 지하층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이 지하층은 이것도 단독 문제로 나옵니다. 수치를 직접적으로 주고 지하층 이 내용에 관한 게 문제로 나와요. 자,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에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자, 지표면 아래에 있으니까 땅속으로 쑥 들어가 있다. 방바닥에서 땅속으로 쑥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입니다. 자, 방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높이까지죠. 평균 높이죠. 평균 높이에 밑줄 그어요. 평균 높이야, 높이야. 평균 높이야. 이걸 높이로 바꾸면 안 됩니다. 높이로 바꾸면 안 돼요.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에 해당 층 높이입니다. 자, 해당 층 높이야, 반자 높이야. 층 높이예요. 해당 층 높이입니다. 이걸 반자 높이로 바꾸면 또 안 돼요. 자, 밑줄 긋고 2분의 1 이상 동그라미 쳐요. 2분의 1 이상. 자, 이걸 3분의 2로 바꿉니다. 3분의 2, 3분의 1로 바꾸면 또 안 돼요.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왜 또 둘이 또 서로 마주보고 웃고 야다녀? 둘이 얼굴 보고 웃고 얼굴 보고.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봐요. 이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지표면까지 이 평균 높이가 2m고 층고가 층 높이가 4m야. 이렇게 되어주면 지하층이다 그랬어요. 맞아요? 주무세요? 맞죠? 2분의 1 이상이니까 다시 층 높이가 4m야. 근데 지표면으로부터 방바닥까지 쑥 땅속으로 들어간 부분이 평균 높이가 1.8m야. 지하층이다 그랬어요. OX. X 지하층 아니죠? 수치를 그렇게 주고 나왔다니까. 다시 한번. 층 높이 층고가 4m예요. 그런데 지표면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2m입니다. 지하층이에요? 예, 지하층이죠. 그렇게 수치를 주고 시험 문제 나왔다니까. 절반 이상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요게 바로 지하층입니다. 자, 건축 설비 밑줄 그어놓고. 자, 건축 설비는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효용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 전기가스, 승강기 등 밑줄 그어요. 전기가스, 승강기 등 밑줄 그었습니다. 자, 건축 설비다 이렇게 되어지면 설비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튼 설비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건축물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따라서 63빌딩에 60층 한 100평 되는데 그걸 갖다가 월세 10만 원만 내고 사용하려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서 잠만 자도 10만 원 가치는 할 것 같아. 그래서 얼른 계약을 체결했더니 엘리베이터 없다,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온다. 살짝 웃어주네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건축물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걸 설비라고 한다. 넘어가서 140쪽 갑니다. 자, 제일 위에 비읍번에 거실 나와요. 거실 동그라미 치고. 거실은 생활 공간을 얘기합니다. 우리 건축물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거실이라고 그래요.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생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방에 동그라미 쳐요. 이 방은 온돌방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릅니다. 이 방은 뭐냐면 공간, 스페이스 뜻이에요. 스페이스 공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 공간이 바로 거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의실, 거실의 거실 아니에요. 거실, 그 다음에 병원의 병실, 입원실 전부 다 거실, 응급실, 거실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공중의 사무실, 거실, 다 거실이야. 내용 아시겠어요?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 룸, 스페이스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거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복도는 거실이 아니에요. 복도는 통역 목적이고 거기에 생활하는 건 없죠. 그러나 공부가 안 돼가지고 책상을 가지고 나가서 복도에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복도를 거실 용도로 활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용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시옷번 갑니다. 시옷번에 1, 2, 3 묶어놓고 별표 치고 암기, 이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별표 치고 암기. 자, 고층 건축물 네모였고요. 자, 고층 건축물 네모였고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밑줄 긋습니다.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야 이상으로서야 나죠. 나죠.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선생님들 여기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나로 걸리는 거. 자, 봐요.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그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고층 건축물로 본다는 얘기죠. 자, 건축법상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4m마다 한 개 층으로 봅니다. 따라서 30층이니까 4, 32, 120m예요. 자, 120m예요, 150m예요. 120m 이어주셔야 돼요. 4, 30이니까.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층수가 35층이에요. 그러면서 높이가 100m입니다. 이것도 고층 건축물이라고 그랬어요. OX. 왜? O.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68층으로서 그 밑에 나오는 초고층 건축물이 50층 이상이거나 이렇게 나오죠. 높이 180m짜리가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나왔어. 맞는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게 나왔다니까. 둘 다 충족하는 거 아닙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여기에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초고층 건축물 네모였고요. 초고층 건축물 네모였고 놓고 층수가 몇 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거나 이상으로서 해버리면 틀려요.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밑줄 그었습니다. 자, 50층 이상이거나 그랬으니까 4, 5, 20이니까 200m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건축학계에서는 이 초고층 건축물을 75층 이상을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건축학계에서는. 자,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50층 이상을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해요. 예. 초고층 건축물도 이제 명절 때 공부를 또 할 겁니다. 그때 되면 이거 촉고추장으로 보여요. 촉고추장. 얼른 읽다 보면 촉고추장은. 역시 분위기가 다운됐어요. 신뢰를 회복하려면 한참 걸리겠는데. 믿음이 깨졌으니 뭐 이건 뭐 어떻게 해요. 그것 가지고 꺼내고 할 건데. 자, 준초고층 건축물 네모였고요. 준초고층 건축물 네모 엮었습니다. 엮어놔요. 언제쯤 회복되려나? 자, 밑줄 그어요.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밑줄 그어놓고. 자, 이응분에 별표 치고 특수구조 건축물 네모였고요. 자, 이건 신설되거나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가나다 묶어놓고 암기 해놔야 돼요. 이것도 특수구조 건축물. 자, 특수구조 건축물은 어떻게 잡아갈 거냐면 선생님들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특수구조 건축물은 삼도리가 특수하다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삼도리가 특수하다. 3m 이상 돌출됐다. 20m 이상이다. 경관이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특수한 설계 등으로 지었다.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도리가 특수하다. 따라서요. 삼도리가 특수하다. 특수구조 건축물. 삼도리가 특수하다. 자, 보겠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자, 과목 봐야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르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의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입니다. 자, 3m 동그라미 치고 돌출된 건축물 밑줄 돌에 동그라미 쳐요. 3돌입니다. 자, 우리 올림픽공원에 가면 이런 것 등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조형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형물 등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것 등을 볼 수 있죠. 이런 것 등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것 등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이렇게 끝부분이, 차양등이 있는 끝부분이죠. 지붕 끝부분이야. 이게 3m 이상 돌출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건축물이 쫙 올라온 건축물이다. 이렇게 되죠. 이런 건축물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앞쪽으로 뻗어 있는 건축물들, 이런 건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남목을 봐요. 남목을 보면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죠. 기둥이 없으면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 거리를 얘기합니다. 경관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20m 동그라미 쳐요.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20m 이상. 특수구조 건축물. 자, 다목의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밑줄고요. 특수한 설계 등으로 지은 건축물이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따라서요. 특수구조 건축물. 삼도리가 특수하다. 자, 나머지는 우리 문제풀이 코스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142쪽 가요. 자, 142쪽에 건축행위 나오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 이전 나와요. 자, 동그라미 4번 별표. 재축이 법이 개정됐습니다. 재축 잡아주셔야 돼요. 재축이란 동그라미 딱 치고. 재축이란 동그라미 쳐요. 쳤어요. 자, 재축이란 동그라미 치고.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시된 경우입니다. 밑줄 그어요.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시된 경우 밑줄 그었습니다. 그 대지에 밑줄 그어요. 그 대지에. 다른 대지에 해버리면 틀려요. 그 대지에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자,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니까 가 하나 묶어요. 앞에서 가하고 나하고 묶어서 모두 충족이라고 써놓습니다. 이 가와 나를 모두 충족할 때만 이게 재축에 해당이 돼요. 가와 나를 모두 충족할 때만 재축입니다. 돼요? 네. 자, 가목을 보면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로 할 건 밑줄 그었습니다.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가 되어져야 됩니다. 재축에서는. 자, 그 다음에 동수, 층수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자, 1호와 2호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내용 됐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설명 잘 들어봐요. 가목의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이면서 1번 동수, 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규모 이하이면 재축입니다. 내용 됐어요? 다시 갑니다. 자, 가목의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이면서 2번에 동수, 층수 높이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 밑줄. 초과 밑줄 긋고 제일 끝줄 법령등 나옵니다. 법령등 밑줄 긋고 모두 적합할 거 밑줄. 이렇게 되면 재축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석했는지 알겠어요? 자, 잠깐 재축이 지금 법이 개정됐어요. 제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재축의 개념이 뭐냐면 반드시 인위적 철거하면 안 돼요. 인위적으로 천재지변 등에 있어서 재해로 멸실이 돼야 됩니다. 재해로 멸실이 되는데 그 대지에다 하는 거야. 다른 대지로 가면 또 안 돼요. 신축이지. 다른 대지 가면. 재해로 멸실이 됐을 때 가목과 이 나목을 둘 다 충족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나목을 보니까 어느 하나일 것 이렇게 된다고. 1번, 2번 나오죠. 자, 그러면 가목하고 1번이 충족되면 재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가목하고 2번이 충족되면 또 재축입니다. 이해가요? 해석 이렇게 하는 거야. 해석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요. 해석 다시 한번 해보게. 가목.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이면서 1번. 동수, 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규모 이하이면 재해로 멸실이 됐을 때 그 대지 안에다가 축조할 때는 이걸 재축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가요. 다시. 가목의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고 동수, 층수 높이 어느 하나가요? 셋 모두야. 어느 하나야. 하나만 그래. 셋 모두가 하면 틀려. 둘 이상이 해도 틀려. 하나만 그래. 하나. 동수, 층수 높이 중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법령 등에 적합하다면 이게 재축이다. 이런 내용이요.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보게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봐요. 자, 이거 빨간 거 설명 한번 해보게요. 자,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되냐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기에 하나의 대지에 A동, B동에서 A동, B동 두 동의 건축물이 들어왔어요. 근데 A동의 연면적이 얼마냐면 1만 제곱미터입니다. B동의 연면적이 얼마냐면 이게 1만 제곱미터예요. 자, 이걸 합해서 뭐라 그러냐면 연면적 합계라고 그래요.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가 얼마냐면
2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가요? 예? 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이게 여기가 지진이 잦은 지역이야. 자주 발생해서 큰 지진 발생해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자, 이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넘어가가지고 이걸 짓는데 어떻게 지었냐면 이렇게 지었어요. 아무래도 지진이 잦은 지역이니까 이 규모를 갖다가 조금 낮췄다고, 층수를 낮추고 A동, B동, C동으로 지었는데 A동의 연면적이 얼마가 되냐면 5,000제곱미터가 되어집니다. 자, B동도 연면적이 얼마가 되냐면 5,000제곱미터가 되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C동도 연면적이 얼마가 되냐면 5,000제곱미터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5,000제곱미터가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동수가 하나 늘어나 버렸잖아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연면적 합계가 여기에 종전에 있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이내라면 이건 연면적 합계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연면적 합계가 15,000 나오죠? 15,000제곱미터 나오죠? 이렇게 되어진다면 동수 층수 높이 중에 어느 하나만 초과된다 하더라도 제축으로 보겠다는 거야. 이거 제축이다, 이 내용이요. 내용 이해가요? 하나만 초과해야 돼. 높이 동수 층수가 다 초과해버리면 안 됩니다. 2가지 이상 초과하면 안 돼요. 한 가지만. 그러면서 연면적 합계는 중정규모 이하여야 된다. 이 내용이 꼭 들어가줘야 돼.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있어요, 선생님들.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에 올라간 프린트물 건축법 2번 문제죠. 건축법 2번 문제. 자, 건축법 2번 문제를 보면 그 건축법령상 재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 보면은 1번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곳이 재축입니다. 그렇죠? 자, 2번 연면적 합계는 중정규모 이하가 돼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맞죠? 예. 자, 3번 연면적 합계는 중정규모 이하로서 동수 층수 높이가 모두 중정규모 이하이면 재축으로 봅니다. 맞아요? 자, 4번 연면적 합계는 중정규모를 초과하나 해버리면 틀린다고. 어떤 경우에도 연면적 합계는 중정규모 이하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동수 층수 높이 모두 중정규모 이하가 된다면 재축으로 보죠. 자, 5번 4번이 틀렸어요. 5번 연면적 합계는 중정규모 이하로서 이 동수 층수 높이 어느 하나가 중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적합하다면 이거 재축으로 본다. 맞아요? 예, 맞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원에 취해서 142쪽 대선 갑니다. 자, 142쪽 대선 봤어요? 예, 대선. 자, 대선 봐요. 대선 동그라미 딱 치고 원칙 허가 대상이라고 써놓습니다. 대선을 하려고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대선은 원칙 뭐다? 허가 대상이다. 대선은 원칙 뭐다?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져요. 대선은 원칙 뭐다?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가로 열고 허가 대상에 가로 열고 수선 변경에만 해당되는 대선은 써놓습니다. 수선 변경에만 해당되는 대선은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써놔요. 이게 증설해체 수선 변경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선 변경에만 해당되는 대선은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써놔요. 신고합니다.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한번 써놔. 그렇게 해놨어요. 자, 대선에 이 건축물의 기둥포,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주요구조부죠. 대표적인 주요구조부입니다. 주요구조부라고 쓰고, 자, 이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어요. 어떻게 냈냐면, 자, 보고 대답해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수선 변경하는 행위는 대선이지만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는 행위는 대선이 아니다. 그랬어요. OX. X죠.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는 행위도 대선입니다. 내용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1번 봐요.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내력벽 동그라미 칩니다.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2번에 기둥 동그라미 쳐요. 3번에 보 동그라미 칩니다. 4번에 지붕틀 동그라미 칩니다. 1, 2, 3, 4 묶어요. 1, 2, 3, 4 묶어놓습니다. 묶어놓고 주요구조부라고 딱 써요. 주요구조부입니다.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라고 써요. 써놨어요.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 자,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대표적인 주요구조부인데 그 내용을 주요구조부 뒤에 나오는 것들을 흘끗 한번 보세요.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죠. 선생님들 나와요. 흘끗 봐요.
그런데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증설 해체에는 숫자가 없죠. 지금 봤어요? 그러나 수선 변경 앞에는 숫자가 있죠. 30, 3개, 3개, 3개 이렇게 나오죠.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주요 구조부 증설 해체에는 숫자가 없는데 수선 변경 앞에는 숫자가 있다. 이런 특징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거기에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들어갈 겁니다.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증설 해체입니다. 동그라미 쳐요. 자, 그 벽면적을 그 동그라미 치고 그가 가리키는 지시 형용사는 뭐를 가리키냐면 내력벽을 가리킵니다. 내력벽이라고 써야죠. 내력벽이라고 써놓습니다.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입니다. 수선 변경 동그라미 쳐요. 일단 수선 변경 앞에는 숫자가 들어간다는 특징, 주요 구조부에 이 특징 잘 살피고, 자, 지금부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OX예요. 지금부터. 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동그라미 1번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잘 보세요.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행위는 대선이다. OX. O. 또는 나 하면 뭐 하나만 들어가도 대선이에요. 그때까지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 됐어요? 다시 가요. 다시. 내력벽 면적 30제곱미터를 수선 변경하는 행위는 대선이다. OX. O죠? O입니다. 자, 시험은 이렇게 떴어요. 잘 봐요. 1번 가지고 계속 냅니다. 자, 지금부터 틀려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면 틀린다고. 당당히 틀려. 한번 봐봐. 벽면적 50제곱미터야. 벽면적 50제곱미터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대선이다. OX. 5반 X반. 벽면적 50제곱미터를 수선 변경하는 행위는 대선이다. OX. X. X죠? X지? 왜 X야? 그렇지, 내력벽 면적이야. 내력벽이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인테리어 업자가 그냥 칸막이 벽 같은 경우는 100제곱미터, 이 강의실 6개로 뭐 쪼개주세요 하면 100제곱미터 금방 돼버려. 이게 벽면적이에요. 내력벽 면적입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수리야, 수선이고. 그 칸막이 벽은 해당 사항이 없다. 내력벽이 돼야 된다. 자, 다시 갑니다. 다시 또 틀린다. 자, 1번 가지고네. 1번 가지고. 내력벽 가지고만 되겠어요. 자, 동그라미 1번 가지고 내력벽 10제곱미터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행위는 대선이다. OX. O죠? O.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자꾸 틀리려고 해도 그렇게 안 틀리겠구만. 계속 틀려요. 증설 해체는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증설 해체는 숫자와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 말이 들어가면 대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른쪽 위에 한 번 더 가요. 오른쪽 위에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행위,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행위가 대선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기둥 5개를 수선하는 행위는 대선이다. OX. O 맞죠? 왜 변경 안 붙어서 또 찝찝해? 자, 다시 가요. 다시 2번 가지고 내요. 2번 기둥 하나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행위는 대선이다. OX. O 또 X 나온다. yes 그랬지? X가 아니고. 증설했잖아요. 숫자와 상관없다니까. 아, 이 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증설했잖아는 말 들어가면 대소이라니까. 내용 돼요? 자, 볼을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입니다. 자, 4번 갑니다. 지붕틀 나오죠?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지붕 프레임입니다. 지붕틀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하는 행위는 대선입니다. 가로 열고 한옥의 경우는 지붕틀 보면 석가래는 제외입니다. 석가래 제외한다. 밑줄 긋고 별표. 이건 중요합니다. 석가래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됐습니다. 기출 써나요? 석가래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행위는 대선이다. OX. X. 석가래 제외한다. 한옥의 경우에. 석가래가 뭔지 아세요? 예? 우리 이거 있잖아. 이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균목을 준다고 해. 이렇게 균목을 주겠지. 이렇게
이렇게 균목을 주어 이렇게 이런 걸 깔돌이 또는 돌이라고 그래요. 깔돌이.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짚을 쫙 얹고 흙 얹고 해가지고 기와를 쫙 이렇게 얹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이 석가래라고. 내용 이해가요? 이 부분이야. 우리 한옥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한옥을 보면 나이 젊으신 분들은 모를 거야. 그러나 나이 한 50 이상 드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한옥을 보면 이렇게 사랑채가 있어요. 사랑채가 있고 그 다음에 안채가 있습니다. 안채가 있죠. 안채가 있는데 사랑채는 남자들에 있어서의 전용 공간이죠. 전용 공간이에요. 남자들의. 그리고 안채가 여자들의 전용 공간이 있죠. 여자들은 여기 거주합니다. 안채. 여자가 사랑채 있는 거 봤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건축법을 잘 보면 재미난 게 있어. 이 사랑채를 보면 말이죠. 기둥이 둥그스름해요. 아니면 이렇게 네모나요. 기둥을 보면 이 기둥을 보면 사랑채 기둥이 둥그스름해, 안채 기둥이 둥그스름해. 에? 어릴 적 놀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릴 적 놀던 생각을 해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야. 이 기둥을 잘 봐요. 어릴 적 그 시골에서 안채 기둥은 네모나 이렇게 둥그스름해. 안채가. 우리 초가집은 한옥이다. 한옥이 아니다. 한옥이다. 초가집 생각하라니까요. 초가집에 옛날 어릴 적 초가집에 사랑채가 있고 안채가 있는데 그걸 생각해 보라고. 사랑채 기둥은 둥그스름해요. 네모나요. 어릴 때 놀던 생각을 해봐. 난 이거 어릴 때 놀던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채는 둥그스름하다고 안채가 네모나. 그러니까 사랑채에 가가지고 이걸 자꾸 어릴 적 이렇게 돌면 뱅글뱅글 잘 돌아가요. 근데 안채에서 돌라 그러면 이게 뻑뻑이 안 돌아간다고. 네모져가지고. 그런 걸 경험했을 건데 안 해봤어요? 놀이터도 없고 하니까 어렸을 때 그거 자꾸 마루 위에서 돌잖아. 예?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남자는 예전부터 하늘이었어요. 여자는 아니 이게 뭐 높여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자는 땅이었습니다. 하늘은 둥글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여자는 네모나다. 땅이기 때문에 네모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땅은 네모났어요. 하늘은 둥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여자 공간은 이 땅이기 때문에 네모나요. 이게 안채가 기둥이 네모납니다. 그러니까 딱 집을 보고서 아 여기는 안채구나. 마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어. 아 이건 남자 공간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야. 사랑채는 하늘이기 때문에 남자 구주들의 공간이니까 이게 둥그스름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파트 문화가 발달된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파트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서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인터넷 강국이 돼버린 거예요. 인터넷 설치가 아주 여유롭잖아요. 위아래 뭐 1m도 안 되는데 뭐 바로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 문화가 선진국 같은 경우도 발달하지 못한 이유가 아파트 문화라기보다는 단독주택 문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단독주택 문화가 있을 때는 이혼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큰일 났죠. 이혼이라는 말 자체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죠? 왜 그러냐면 부부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남자들이 전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랑채에 가서 이 화를 갖다가 좀 이렇게 조금 여기에서 이제 풀어버립니다. 내가 남자로서 잘못했지. 한평생을 같이 사는데 이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여자들도 이 공간이 있어요. 전용 공간이 좀. 그래가지고 서로 자중할 수 있는 이러한 이 공간이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파트 문화 같음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아파트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파트 문화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남자들의 공간이 있어요? 없죠. 사생활이 전부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말이죠. 남자들이 자기 집사람이 안사람이 죽을 때까지 방구 끄는지를 몰라요. 여기서 공간이 다르다 보니까. 그럼 여자는 방구를 안 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 정도까지 사생활이 존중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실에서 방구 북북 끄고 저쪽 방에서 꾸는 소리까지 들리고 그러니 사생활이 이게 존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혼율이 높아요. 이게
아파트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논문을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 문화가 가져온 양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높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도 여자들이 전용 공간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각자 거기에서 조금 좀 분을 좀 삭히고 하는 이러한 공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가면 이렇게 사랑채도 하고 안채도 마련해 놓으면 이유는 없어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게 아파트 문화가 가져온 게. 그래서 가져온 게 지금 뭐 조론이다, 이혼을 뭐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이런 용어까지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일본에서 처음 생겼습니다만은 그런 용어가. 자, 한번 봐요. 이제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갑니다. 동그라미 5번을 보면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밑줄 그어 놓습니다. 자, 이 말이 빠지면 틀립니다.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이 말이 빠지면 틀려요. 바닥벽을 증설해체 선 변경입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O인가 X인가 봐요. 이 바닥을 증설해체 또는 선 변경하는 행위가 대손이다. OX. X. 방화구역을 위한 방화벽을 위한 이 말이 항상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내용 이해 가요? 자, 6번 갑니다.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밑줄 긋고. 여기에 5개 피난계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조심합니다. 자, 7번에 미관지구 네모였고요. 자, 국토기법률상 미관지구는 없어져 있어요. 그러나 건축법에서 법조문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대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대답을 해줘요. 자,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일부 형태입니다. 밑줄 그어요. 변경하는 행위죠. 가로 열고 담장 포함한다. 밑줄 별표. 이걸 담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리 나오면 틀려요. 자, 미관지구야, 경관지구야. 미관지구야. 이걸 어떻게 뜨냐면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위부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손이다 그랬어요. OX. X. 미관지구만 그래. 경관지구에서 하는 것은 이제 리모델링이겠지. 그리고 리모델링 허가받고 하는 거라고. 자, 법조문 그대로 출제되니까 이대로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을 보면 앞뒤가 꽉 막히신 분들입니다. 절대 다른 생각 안 해요. 앞뒤가 꽉 막히신 분들 징그럽게 다른 생각 안 해. 그분들이 빨리 합격해요. 자, 그 다음에 8번 다가구주택 밑줄 그었습니다. 다세주택 밑줄 그어요. 여기에서 이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 선 변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대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 선 변경하는 경우는 대손이다 그랬어. OX. X라니까 이것만 그렇다니까. 이것만 그렇다고 법에서 정해놓은 거야. 아파트나 연립은 그건 주택법으로 가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건축법에서 이것만 대손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만. 여기만.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건축물의 유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방화재료 말한다. 밑줄 그어요. 증설 해체나 자, 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밑줄 그었습니다. 수선 변경하는 행위가 대손입니다. 여기 이제 신설됐고. 자, 좀 쉬었다가 건축허가 편 들어가겠습니다.